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필수적인 녹색 광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녹색 광물의 중요성과 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세계적으로 핫한 광물 해서 녹색 광물이라고 하는데 예. 녹색 광물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광물 색깔이 녹색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광물인가요? 이제 녹색 광물은 이제 녹색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한 이제 녹색 에너지, 그린 에너지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광물이라고 해서 이제 녹색 광물이라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희소금속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소금속이 바로 녹색 광물일 수도 있고요. 녹색 광물이 또 희소금속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녹색 에너지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에 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녹색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청정 에너지, 뭐 그린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여러 이름으로 이제 불립니다만은 이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에너지 등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광물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리튬이나 풍력 발전기 터빈에 들어가는 히토리우 등이 녹색 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론되는 그 유일한 방법이 화석연료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대체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녹색 광물이 이제 또 필수적이다 보니까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녹색 광물들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만 이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 적은 양으로도 효율성이 이렇게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 광물은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이런 기본 금속처럼 메인으로 사용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소량으로 이제 첨가물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물질의 강도라든지 내열성, 뭐 자성, 내식성, 뭐 가스 흡착성, 또 방사성 자폐 등의 타고난 특성이 나타나게끔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텔루륨이라는 이제 녹색 광물이 있는데요. 이걸 아주 소량만 철이나 구리에 첨가해도 이 금속들의 가공성이 바로 향상이 되어버립니다. 또 이제 납에 첨가하면 강도와 굵기를 향상시키고 황산에 대한 어떤 내부식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또 녹색 광물의 장점이라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리튬이라든지 뭐 인디움, 코발트 등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포스코의 같은 경우에는 이 폐2차 전지에서 인산 리튬을 추출하거든요. 이걸 또 탄산 리튬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공법으로 리튬을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뭐 음식으로 따지면 조미료가 될까요? 그거보다 더한 거라고 더한 것이죠. 볼 수 있을 것 보통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업의 비타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녹색 광물로 좀 이름이 좀 바뀌는 그런 그렇군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쓰인다고 하셨으니까 뭐 여러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마다 또 쓰이는 녹색 광물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에너지에 어떤 광물들이 쓰이나요? 네, 먼저 청정 에너지 우리가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에는요, 이제 태양광 전지 패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갈륨이란 녹색 광물과 텔루륨이라는 이 녹색 광물이 이제 필요한데요. 또 풍력 발전 터빈에는 뭐 니켈, 망간이 주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등에 쓰이는 고효율 모터를 만들려면 뭐 니오디듐과 디스프로시움, 또 프라세오디듐 같은 그런 히토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녹색 광물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도 미래 산업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보유할수록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녹색 광물 주요 어느 나라에서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이제 자원 부국으로 워낙 유명한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지에 대부분의 이제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80% 정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들 국가에만 이제 분포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가장 우위를 가진 녹색 광물 보유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은 히토류 광물 매장량이 9,600만 톤으로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량도 세계 1위입니다.
중히토리의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리튬 생산량도 세계 1위, 매장량은 320만 톤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그 밖에도 전 세계 인듐 생산량의 58%, 갈륨은 69%, 마그네슘은 86%, 안티모늄 87%. 아유, 예, 중국이 다 가지고 있네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개 이상의 예. 녹색 광물 생산 대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의 녹색 광물을 생산하면 예.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아요. 중국이 모든 녹색 광물을 통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에 여러 차례 그렇게 해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청정 에너지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이제 녹색 광물 수요 상승은 중국 같은 자원부국들에게는 경제 성장의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자원부국이 녹색 광물의 최종 소비국이라면, 즉 전기차나 태양광 등 제조업까지 발달해 있다면 자국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세계 시장에서 자국 제품의 경쟁력도 또 가격 경쟁력부터 또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반면에 녹색 광물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부국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부국이 헛기침 한 번 해도 뭐 가시밭길 걷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 뭐 관련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든지 뭐 제품 생산 시설을 자원부국 현지에 세울 수밖에 없고요. 예. 뭐 더 심각하게는 뭐 그 나라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설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 같은 게 또 유출될 수도 있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내수 진작이라든지 국내의 고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이제 봐집니다. 예. 그러면 광물이 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이 녹색 광물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속 소비 국가지만 천연 광석의 99.3%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8대 금속이 있는데요. 이제 티타늄, 텅스텐, 크롬, 코발트, 니켈, 히토류, 백금, 망가니즈 중에서 이 티타늄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금속은 이 자급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안정적인 것은 수급 정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등에 이제 또다시 이제 불 떨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아프리카나 뭐 남미 등의 해외 자원 부국을 상대로 어떤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광산 또는 자원 생산 기업의 지분 인수도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보다는 더 크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이제 국내 도시 광산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해수 기술 R&D 투자하고 인력 양성에 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거든요. 예. 도시광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자면 이 도시에서 나오는 어떤 금속을 재활용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천연에서 이제 지하에 묻힌 게 있고요. 우리는 도시광산 이제 같은 지상에 쌓였던 또 폐가전 제품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금속들, 녹색 광물들을 이제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시광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이제 도시광산 업체는 환경도 열악하고 굉장히 이제 영세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회수하기 쉬운 뭐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이제 기본 금속이나 또 금은, 뭐 팔라듐 같은 기금속 회수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희소금속 회수 기술에 대한 투자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정작 청정 에너지나 첨단 산업에 필요한 뭐 녹색 광물과 희소금속 회수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다가 폐 스마트폰이나 뭐 희소금속 사용된 폐자원의 회수율 자체가 지금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사업으로 업체들이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폐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청정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희소금속 재활용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법적인 뒷받침이 좀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자 녹색 광물 분명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광물이고 산업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